9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실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이 상위권 경쟁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이세요. 오늘 또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2부 쇼미더스탁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이 코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라젠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 이틀 오르다가 네. 또 주가 쭉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이 코롱 티슈진도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에서도 닥컨터 전문가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야, 이게 사실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제 막 거래 재개되면서 슈팅 나오고 이러다 보니 그렇죠.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한번 가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맞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알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살아날 때 제약바이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중에도요. 이 제약바이오로 오늘 한방 수익을 또 보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스탁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프롬바이오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 개발에 대한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바이오 연구소장은 산업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초에도 이 회사는 탈모 치료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으로 주가 상한가를 쓴 바 있고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밀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상한가를 지키지는 못하고 오늘 장 24% 급등하며 8,97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이 회사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의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 또는 기업 고객에게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뚜렷한 호재나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다만 주가는 상한가를 쓰면서 오늘자 2,455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인코롱 티슈진인데요.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죠. 회사는 지난 19년 5월 식약처의 인보사 K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으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긴 시간을 거쳐서 오늘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거래 정지 직전가가 8,010원이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16,05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로 개장 직후 바로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28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사유는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주장에 따르면 한국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폴란드 정부 고위 당국자가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밀려났고요. 이 종목은 8%가량 주가 빠지며 6,86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4종목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이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무대를 뒤집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들의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원전 관련주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도 언급했던 이슈였죠. 이 원전 관련된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지금 미국 기업과 마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프닝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갈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두 전문가님들 의견 듣기 위해 모셨습니다.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롬바이오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프롬바이오, 제약바이오들 흐름이 워낙에 강합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과거를 또 훑어보면 15년도, 17년도, 2020년도 어떻게 보면 증시가 정말 이제 강하게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시기에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들 꿈틀거리면서 증시도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오늘의 이런 프롬바이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특징주로 프롬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프롬바이오는 이제 뭐 앞에서 나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탈모제 관련주 이제 신기술 소식에 금일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아주 좋은 움직임도 보여주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장 재개가 된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이제 정말 30%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제 그 미국의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 가격을 4배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기존에 20에서 30달러 하던 이제 백신 가격이 이제는 4배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110에서 130달러로 이제 강하게 가격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 수혜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신약을 이제 두 개 정도 출시하면은 이제 많이 출시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거의 한 10개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탈모제 신기술로 인한 프롬바이오의 이제 상승도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갖고 올 만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제약바이오로 또 한 방을 보여준 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이주연 대표님께서 피플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피플바이오도 비슷한 맥락이었거든요. 탈모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해 주신 프롬바이오 역시도 그렇습니다. 네, 맞죠. 탈모 전 세계 탈모인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과 같은 이슈들이 두 꿈과 종목을 희망이죠. 꿈과 네. 희망을 이제 네. 불어주어줬는데 네. 만약에 비교를 굳이 한다면 네. 피플바이오 물론 이제 슈팅에 나와주었지만 네. 프롬바이오와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해서 뭐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네. 일단 피플바이오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은 오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한 23%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충분히 이제 끝까지 올라가려다가 반납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플바이오보다 좀 더 약간 강한 힘으로 상승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같은 이제 탈모 신약이라는 맥락에서 주연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프롬바이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져올 거면 프롬바이오가 더 나았다. 그쵸, 아쉽다. 상당히 아쉽다. 아쉽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진작에 프롬바이오를 가져오시지. 왜 뒤늦게 한 발 늦게 왜 이제 특징주로 가져오셨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 이제서야 네, 특징주를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제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또 안 건드린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올라간 종목 무서워하시는 분이 또 유시는 들고 오셔가지고 수익 중이시거든요. 유시는 제가 누누이 말한 글로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을 이기는 이슈였나 봅니다. 맞죠. 좋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러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주로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도 어떠한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오롱 티슈진 바로 또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프롬바이오 그리고 이제 추천주는 피플바이오를 제시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 또 특징주까지도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추천주에 이어서 특징주 무대를 뒤집은 종목까지 제약바이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정말 좋을 거라고 보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티슈진까지 지금 거래 재개가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또 핫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신라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좀 잡음들이 있었던 만큼 그 핵심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다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거는 3년 5개월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고 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또 거래가 재개가 된 게 아니고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신라젠에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에 좀 환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조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재개된 날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도 그 당일날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죠. 바이오주들 이제 오늘도 피플바이오를 또 수익 실현을 하기를 했습니다만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약세든 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든 간에 강세장이든 간에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힘이 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7, 80% 우스울 정도로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짚고 고개를 들어주는데 이제 앞으로의 코스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이 나와줄지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을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흐름을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게 되면 2015년도, 17년도, 20년도 제약바이오 정말 신날 때였거든요. 이때를 돌이켜보면 장세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점 딛고만 올라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 이 증시의 흥망성쇠와 울고 웃는 걸 같이 했던 게 또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이니만큼 제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섹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 증시 안 좋으면 제약바이오 못 가니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의 분위기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연결성을 따져봤을 때 정말 코스닥 혹은 더 나아가서 증시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지 그 스타트를 또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끊어줬으니까요. 이게 과연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랠리가 정말 계속 될지 많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의 코스닥 상장 이런 것들, 코스닥 성장이라던가 상승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도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나긴 2년 가까운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증시가. 근데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제약바이오도 그만큼 많이 빠진 만큼 바닥권에서도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조금 우리 증시 상황이 조금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좀 추세를 전환해 주려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현 구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 또 코오롱 티슈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흐름들 잡아주셨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리콘2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리콘2 이 기업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신 건지 네.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무증 테마로 저희 시장이 이제 4월부터 해서 거의 한 7, 8월까지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 네. 아니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으면 그 종목들이 상당히 한 400% 이상씩은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나긴 조정을 받고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 저점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에 시장에서 약간 이제 반등들이 나오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실리콘2를 제가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무상증자를 실시했던 종목들이 네, 지금 다시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2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어떤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제가 차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실리콘2 오늘은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넓게 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무상증자를 해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저점 대비해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23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실리콘2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노터스가 일단 처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1등으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차트 자체가.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죠. 네. 그게 한 노터스 같은 경우는 한 40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시장에서 기나긴 조정을 받고 나서 요 근래 다시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온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조강 ILI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요 근래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 편입을 해두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극대화된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 도전 종목도 제가 이제 무상증자 테마 안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자금들이 무상증자를 과거에 했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한 큰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시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오늘 보여주신 종목들 중에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다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네. 시장에서 크게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판이 바뀌어서 이제 재료가 다시 바뀌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가 다르게 재료가 바뀔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무증 이슈로 인한 상승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 도전주 역시 관련된 기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과연 과거 이제 노터스라든지 뭐 조광 ILI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강한 랠리가 뭐 실리콘2처럼 시세를 쭉쭉 뻗어갈 수 있을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신기계라는 기업이죠. 1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소송을 했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기술 문제 가지고 또 소송을 들어간 건데 이거 가지고 이게 좀 견제하는 거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자체가 원전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굴지의 기업입니다. 뭐 전 세계 원전 건설 절반을 또 그 기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큰 기업이네요. 그럼요, 많은 그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뭐 한전에 소송을 건 거죠. 어떻게 좀 보면 그 냅두지 왜 그 전방에 한국 작은 나라 좀 먹고 살겠다는 그게 또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이제 지적재산권 그거에 네. 대한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한테 뭐 이런 수출 통제를 좀 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법정 분쟁에 들어갈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원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약세였고요. 뭐 한신 기계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도 한신 기계를 뭐 딱히 특징주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이 산업에 대해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신기계도 한 8.4% 정도 낙폭이 큰 편이었고요. 그리고 뭐 BHI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 정도 하락을 할 정도로 일단 원전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폴란드 수주가 제일 가깝게 다가와 있고 그리고 폴란드 수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뭐 프랑스 기업까지 이제 EDF라는 기업이 있죠. 이제 3파전이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소송을 건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 독점으로 수주를 받을 것에 대한 그 견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일단 뭐 또 파산을 했던 그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파산을 하고 4년 만에 한 11조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사모펀드 특성상 이제 몇 년 안에 이 기업을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각을 할 때 좀 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기업을? 그거는 입장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가는 사람은 싸게 사가고 싶고 매각하는 사람은 그쵸. 비싸게 팔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매각하는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네. 비싸게 팔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매도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게 일단 최대 주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폴란드 수주를 받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이 이 폴란드의 수주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견제라던가 뭐 그 독점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원전 산업에 대한 회의감들 그리고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전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뭐 수소 이렇게 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린 과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원전에 대한 산업은 제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굉장히 밝은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은 제 의견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또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왔어요. 우주항공이라던가 AI, 뭐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포함된 게 바로 원전이었죠.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그 세계 뭐 탄소 중립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이 그 효율성이 사실 손에 꼽힐 만큼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원전 산업은 이번 이슈 자체가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거고 그리고 단기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짚은 후에 그리고 이 이슈를 소화한 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신기계 그리고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많이 궁금합니다. 원전이랑 제약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랑 원전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예. 좀 선호인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는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짧게 저는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 편히 좀 길게 가져가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산업이 확장될 거는 좀 선명하니까.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좀 보겠지만 선호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 원전 쪽을 조금 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하도 원전, 막 수소 이런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막 이제 귀에서 피난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전문가로 계속 이제 네. 방송할 때도 수소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저도 수소 같은 남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수소 쪽도 또 좋게 보시나 봐요. 수소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또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원전 이제 앞으로 사우디 그리고 네옴시티로 오일머니가 흘러 들어가는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확장이 될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나 또 사우디에서 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수소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좀 꿀팁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주연 대표님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신데요.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강조를 정말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수소 쪽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에너지 쪽도 전문가님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TV 방송 끝나고요. 8시 방송이니까 이제 9시죠. 예, 9시부터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청하셔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에너지 관련된 매매법 그리고 어떤 종목과 기업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질문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소통하시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4가지 기업을 모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들의 순위와 그리고 보유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이제 바로 전문가님들의 순위 현황 보시죠. 자,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2기업 보유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4기업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야, 시장에서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수익률 그리고 순위가 완전히 역전이 되실 것 같아요. 한쪽 섹터에 제대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5종목 포트를 모두 채워주신 상황이고요. 이렌텍부터 일진파워까지 모두 보유 중이신데 무림페이퍼가 현재 약수익권이고 나머지 4기업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 현재 2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5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포트에 포함해 주셨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흐름을 계속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로봇, 엔터, 그리고 가스공사 다양하게 포트 편입을 해주시고 길게 보시고 계신 상황이라 과연 이번에 또 출연을 해주셔서 종목을 익절을 하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 주실지 여부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 와, 오늘 피플바이오 정말 이 탈모인들의 희망으로 피플바이오가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수익률 12.5% 매도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타이거일렉과 피플바이오 2종목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 아시아 3종목은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와, 역시 마찬가지
원익 P&E의 슈팅이 강력했죠. 그대로 이 종목 하나로 수익률 역전이 가능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는 ITM 반도체와 경동 도시가스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2위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요. 야, 이게 1등하고 2등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데모 오늘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 A-프로는 손절 처리해주셨습니다. 석경 AT와 EV 수성 그리고 유시는 세 종목 모두 수익 중이신데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대망의 1위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과 유신, 한미글로벌 모두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 아직 AD테크놀로지와 한신기계는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여전히 두 기업 보유 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 수익률 순위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은 아무래도 상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상한가 도전주 역시 그리고 보유 기업들 역시도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 전에 현재 전문가님들 중에 변동이 있는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경동 도시가스는 손절가를 하향해 주셨습니다. 기존 23,000원에서 600원 하향해서 22,400원으로 손절가를 낮춰주셨고요. 그리고 해성 TPC,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손절가 마찬가지로 7,400원에서 6,950원으로 손절가 하향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손절가 하향된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바로 먼저 오늘 2등을 기록하고 계신 2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걸 뭐 축하드려야 된다고 할까요? 잠시 1위를 탈환하기도 하셨었는데 네. 계속 다시 2위. 주대장 전문가님이 이게 자비가 없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산이. 예. 근데 끝까지 예. 제가 추월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로열로더 꿈꾼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이제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데모와 A-프로는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 이 점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5종목에 이제 네. 딱 종목이 5개 정도만 최대가 네, 5종목만 편입이 가능하죠. 네, 근데 그렇기 꽉 때문에. 찼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그 종목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데모를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수익 구간에 있는 데모는 이 정도 수익 냈으니까 물론 근데 또 더 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계속해서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다.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매도를 이제 방송에서 먼저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데모는 이제 목표가까지는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데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브리핑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죠. 여기에 이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데모에 관련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A-프로는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중인 종목이 아니라 마이너스 중인 종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 물론 이번 주 2회 출연이시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가를 시키려면 두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데모는 수익 중이라 이제 매도를 해주셨고 A-프로는 수익 중이 아닌데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 뭐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서 그런 건지 네, 맞습니다. 많이 바로 맞췄나요? 맞습니다. 아이고. 차트로 같이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앵커님이 바로 맞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죠. 네. A-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꺾였다고 판단을 했기에 결국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빠르게 종목을 회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A-프로는 이제 손절 처리를 하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이 A-프로를 특징적으로 이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2차 전지의 진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보시게 된다면은 목표가까지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담아가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매도 처리를 한 거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도 처리했다 이렇게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뭐 두 종목 따로 편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전략도 많이 취하잖아요. 손실 보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좀 더 크게 수익 나고 있거나 유사하게 수익 나고 있는 기업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편입하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데모와 A프로를 비교해 보면 데모의 수익률이 A프로의 손실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같이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전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기업은 있어요. 네. 뭐 유신과 이제 EV 수성 그리고 또 석경 AT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먼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데모와 섹터가 겹친다고 봐야 할지 따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신은 그런데 이제 또 잘 안 떨어지고 강하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차트 보시면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재건주나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은 뭐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한 2, 3% 정도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고 오늘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종목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유를 선택했던 거고 이제 EV 수성 같은 경우 바로 보시면은 EV 수성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나이 테스트를 통과하셨다. 사나이 테스트요? 사나이 테스트를 통과하셨다. 사나이 테스트가 뭐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변동성과의 싸움이고 내가 이 변동성을 이기느냐 아니면은 이기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사나이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자리를 잡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EV 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EV 수성은 이제 제가 이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을 때도 EV 수성은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변동성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제가 아직은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나이 테스트 한번 이제 말 그대로 손절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 흔들기를 보여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한번 이제 하락을 강하게 이제 보여주고 회복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합권에 뭐 1%가 안 되는 뭐 미비한 뭐 보합권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이제 흔들다가 반등이 나온 만큼 그 위로도 이제 강력한 상승을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한 만큼 네. 더욱더 짜릿한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EV 수성과 그리고 유신 여전히 이제 홀딩하고 계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또 강력한 상승 랠리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오늘 수익과 손실 두 종목을 매도를 해주시고 AS 해주신 기업도 EV 수성 보합권과 그리고 유신 현재 8% 정도 수익 중이신 종목 여전히 더 큰 상승 노려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종목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재 오늘 또 제약바이오로 강한 수익 보여주셨잖아요. 요새 또 제약바이오 무서운데 네. 피플바이오도 아주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수익 먼저 좀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KBG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KBG는 일단은 조금 지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해서 얘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실리콘 소재 기업이다, 중간 소재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거의 1년, 2년 가까이 약 2년 가까이 만에 가장 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지지받던 그 라인이죠. 지지받던 선을 지속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해주느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을 해드릴 때도 이제 KBG가 이전에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전환가액이 최근에 조정이 됐어요. 최소 전환가액으로 이제 7,800원대로 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7,800원대를
그 근처만 지금 좀 한번 찌르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그 적정가가 7,800원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 그 가격 지금이 5,000원대니까 그 가격대보다는 많이 저렴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앞으로 좀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LS전선 아시아를 같이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이 단어만 들어가면 뭐 호재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단어만 들어가면 호재다.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뭐 이슈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테마요. 테마. 테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네옴시티.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다들 이것도- 아시다시피. 네,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주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중동 쪽에서는 전력 케이블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 점유율을 1위를 자리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우디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라던가 네옴시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현재 단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슈로는 LS 전선이죠. 같은 계열사가 이제 뭐 영국으로부터 풍력 그 관련 해저 케이블을 수주를 받았다. 2,4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그 수주 규모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같은 수혜로 같이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LS그룹 자체가 제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그룹 자체도 또 LS그룹이기도 한데요. 이 LS그룹 자체가 현재 뭐 투자라던가 뭐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곧 하나둘씩 주요 기업들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등락이 또 발생을 할 텐데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베트남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역대 이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그 강력한 테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얽혀 있고 자리도 지금 계속해서 그 파란 색깔 굵은 선이 이제 241선입니다. 241선을 돌파하려고 꼬리 달면서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래량 조금 동반이 돼서 테마를 타고 아니면 혹은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던가 이런 이슈들로 충분히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 위로는 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수익권까지 잘 홀딩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와 그리고 KBG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께서 피플바이오도 매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전 세계 이제 탈모인들의 희망, 탈모 치료가 될 것이냐. 그에 관련된 수혜로 이제 피플바이오 이제 상승이 나온 것인데, 오늘 깔끔하게 또 수익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흐름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종목을 잘 찝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현재 피플바이오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희 그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일단 그 장중에 상승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꼬리를 빼고만 봐도 76% 거의 8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들어 올리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41선 이제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이 탈모라던가 그리고 뭐 이 치매 치료제를 같이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재료들도 많고 이슈도 많은 만큼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돌고 그리고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또 급등할 수 있고 이 위를 뚫고 또 이 위로 급등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일단 수익을 오늘 방송 보시고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플바이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해 주셨고요. 과연 이제 후속 종목들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을지, 여전히 또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 현재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뺏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네. 아까 전에 이제 무중 관련된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바로 그러면 상한가 도전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상한가 도전 종목을 가지고 온 종목은 조강 IRI라는 종목이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29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조강 IAL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뒤에 이제 무중, 아까도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중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그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다르게 바뀌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강 IL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제 무중 테마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원래 이 조강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전이라는 이제 재료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은 사실상 우리 정책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원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로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워낙에 큰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급등을 알리는 종목으로 이제 조강 IL이라는 이제 친구가 지금 시장에서는 딱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조강 IL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4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740원, 손절가는 1,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중을 통한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줬던 기업들이 과대 낙폭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조강 ILI 원전 이슈까지 엮여 있다고 하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고요. 과연 1위를 탈환할 만한 기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역시 이번에도 제약바이오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 제약바이오로 재미를 보셨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또 준비해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수상하다. 수상하다. 꿈틀거리는 게 수상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역시 또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은 휴마시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라젠이라던가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전에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였던 수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휴마시스가 이제 대장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살짝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이전에 이 진단키트를 판매를 해서 굉장히 또 이제 창고를 어느 정도 많이 쌓아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돈을 많이 벌어뒀죠. 그래서 많이 벌어둔 돈으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걸로 이제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것이냐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순이익으로 유보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5,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둔 곡간이 좀 쌓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곡간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이슈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금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휴마시스가 아니죠. 이제 화이자가 화이자요? 네, 네. 화이자가 이제 백신 가격을 4배 이상 인상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 플러스로 거기에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현재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경쟁권 분쟁 이슈가 있었어요. 소액주주와 대표 간의 경쟁권 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훈풍 그리고 뭐 실적, 재무제표 그리고 앞으로의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순절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휴마시스라는 진단키트 관련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달려온 슈팅스타 그리고 2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